자, 객관식 킬러긴 한데 충분히 생각하면 막 엄청 어렵고 그러는 건 아니야. 그냥 잘 따라오고 기억하면 됩니다, 이런 거. 자, 정수 AB입니다. AB가 정수야.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2차 함수죠. 2차 함수 아래로 볼록한. 그 다음에 0보다 클 때는 3차인데 뭐 요거 그리는 거 1도 아니죠. 그릴 수 있습니다. 그때 t라는 값하고 만나는 점의 개수를 함수로 두는 거야. 근데 그 함수가 이 t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불연속이 되는 점이 두 개다 라고 했죠. 불연속이 되는 점이 두 개다 라고 했을 때 그런 정수 AB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만나는 점이 불연속이다 라는 건 만나는 점의 개수가 어떤 점을 경계로 바뀐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만나는 교점 개수가 이제 어떤 점을 그 기준으로 바뀐다. 그게 이제 두 개 있다. 이런 뜻이겠죠. 자, 우선 첫 번째 당연히 3차 함수를 미분해야겠죠.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에 플러스 5 얘를 미분을 하면 3x제곱에 마이너스 6x라서 0 되는 지점은 0하고 2다. 요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그릴만 하네. 그냥 바로 그려도 되겠다. 그지? 그래서 살짝 그릴 건데 0에서 요렇게 됐는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인 거죠. 그죠? 됐니? 그래서 2라는 값을 살짝 넣어보면 2,1이죠. 2,1이고 0,5니까 0,5라는 지점에서 극대를 치고 내려와서 2에서 극소치고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0보다 큰 쪽에서만, 그러면 요거는 빼야 된대. 요거는 이제 등호가 빠져 있으니까 빼고 요 그림입니다. 됐나요? 충분히 그릴 수 있겠죠? 되겠지.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이쪽에 2차 함수를 그려야 되거든? 되겠죠?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어라? 축이 어디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당연히. 왜냐면, 여기 지금 2차 함수가 축이 A잖아. 그지? 축이 축을 왜 이랬어? 축이 X는 A인데, 얘는 어디에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되겠지? 그래서 만약에 축이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를 이쪽만 그려야 되잖아. 그러면 축이 0보다 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대충. 그지? 만약에 축이 이쪽이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그럼 축을 나눠야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요. 자, 우리 두 번째.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부터 할 겁니다. 축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면 다시 한번 그릴게. 여기서 빵구멍 뚫려있고 올랄랄라 이렇게 하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지금 5인 상황이거든. 그러면 2차 함수 축이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있는 애라고. 알겠지? 근데 그 녀석이 이제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만 했잖아. 그러면 어디를 지나는지 알 수 없죠? 아직은 알 수 없지? 그래서 적당히 그냥 아무나 잡아볼까? 만약에 이래 돼 있다면 하나 그려보는 거야. 됐지? 그러면 발에 Y는 T 요렇게 긋는단 말이야. T를. 그죠? 그럼 밑에서부터 올라가 볼게. 그러면 접할 때 개수가 달라지죠. 되겠습니까? 불연속 지점입니다. 그 다음 가다가 요 점 딱 지날 때 달라지죠. 왜냐면 요 점 딱 밑에는 두 개잖아. 근데 요때 세 개잖아. 달라지죠. 그래서 쌤이 X라고 하는 게 불연속 지점이겠죠. 그 다음 여기도 달라진다. 요렇게 됐을 때 있죠. 요렇게. 요 바로 밑에는 몇 개? 세 개잖아. 요거 바로 위에는 몇 개? 두 개죠. 또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불연속점이 세 개가 나와. 와, 그러면 안 되는데. 불연속점 몇 개? 두 개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생각합니다. 요거 있잖아. 요 점이 이 두 불연속점이 겹치면 되겠죠. 여기 오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충분히. 그래서 한번 그려볼까? 이게 아니니까 이렇게 다른 걸 이제 그리는 거야.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 롤롤롤롤 해서 우리가 항상 특이점에서 한다 그랬잖아. 요 점이 지금 1이거든. 그래서 얘가 이렇게 1을 지나는 거야. 이렇게. 되겠습니까? 왼쪽에 있는 2차 함수가 y절편이 1인 거죠. 여기가 오고. 그러면 생각해 볼래? 얘들아 여기 이제 t를 슥슥 꺼봐. 여기서 불연속 이제 t가 요 밑에는 안 만나다가 만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불연속이죠. 이렇게.
그지? 두 군데인 거야. 그래서 불연속점이 두 군데 있으니까, 아, 이거 X 쓰면 나중에 헷갈릴라. 불 쓸게, 불. 불. B 없을까? 불.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요거 되네. 그 다음, 하나 더. 쌤, 혹시, 얘가 요 지나면 안 되나요? 확인해야죠, 확인. 그래서 살짝 한 번 더,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요 점을 딱 지나나, 혹시, 이렇게? 요것도 한번 해볼까? 근데 요때는 불연속점이 한 개입니다. 맞나요? 얘는 요렇게 껐을 때 여기만 불연속점이고 나머지는 없어요. 왜냐면 없다가 갑자기 하나 생겼잖아. 그 다음부터 계속 두 개야. 둘둘둘둘둘둘둘둘 연속이죠. 알겠습니까? 아! 그럼 이거네. 이 그림인 거야. 됐니? 자, 이 그림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기억하세요. 0보다 크거나 같았고 얘의 무슨 절편? Y절편이죠. 즉 0,1을 지나야 돼. 0,1 지남이 되겠죠. 그래서 0 넣으면 4분의 A제곱에 더하기 B제곱 얘가 바로 1인 거죠. 됐습니까? 이걸 만족하는 정수 순서쌍이야. 정수. 그래서 순서쌍이니까 정수 안에서 이 식을 만족하는 A, B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A가 0일 수 있겠죠?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됐니? 그러면 B는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됐나요? 되겠지? 정수 대 정수. 그러면 A가 2면, 왜냐면 0보다 크니까, B는 0이겠죠. 됐습니까? 요렇게 3개 있습니다. 3개. 왜냐면 A, B가 정수니까 다른 건 없대. 있을 수가 없죠. 자, 두 번째 갑니다. 마지막. A가 음수인 거야. 얘들아, A가 음수면 이제 0,5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가는 여기 2고 여기 1이잖아. 이번에는 축이 왼쪽인 거야. 알겠지? 그럼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그지? 근데 대충 하나 그려볼까? 희미하게 하나 그려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그럼 불연속점 이제 눈으로 보면 안 돼. 하나, 둘, 셋, 넷이나 있다. 별로죠. 4개는 별로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아까랑 비슷하죠? 아까도 여기 극소값이 얘가 됐잖아. 여기도 좀 끝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와서 어디? 여기 1이라는 요 극소값 있죠? 1이라는 극소값 3차 함수에 여기에 접합니다. 알겠지? 자, 이렇게 접할 거야. 이렇게 접하는데 만약에 접하면서 이렇게 돼서 한 요쯤 지나면 불연속점이 하나, 둘, 3개 나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 2개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여길 지날 거야. 이해가니? 5를 지납니다. 0,5를. 그러면 불연속점 발휘, 불연속점이 여기 하나, 2개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불연속점이 2개가 나타나겠죠. 됐나요? 그래서 A가 0보다 작을 때는 얘가 어디를 지나야 된다? 여길 딱 지나면 돼. 0,5를 지나는 거죠. 0,5 지남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여기다 0 넣으면 아까 얘잖아, 그지? 그래서 4분의 A제곱 플러스 B 요 값이 얼마가 돼? 5가 되는데 A, B는 정수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A가 양수대 0보다 양수대 이번에는 그러면 이 B제곱인데 그죠? 그러면 A가 2가 되면 그죠? B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죠. 됐나요? 됐죠? 더 이상은 없습니다. 되겠죠? 2개입니다. 그래서 여기 3개, 여기 2개 합쳐서 5개입니다. 답은 할만해, 해볼만해. 막 말도 안 되는 건 아니야. 이거 익히면 돼.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그죠? 이렇게 그어가지고 연속 불연속을 따져주시면 됩니다. 자, 80번이 좀 비슷한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수능 문제입니다. 수능 문제. 자, 비슷한 문제니까 빨리빨리 해볼게요. 자, 문제 갑니다. 자연수 AB입니다. 이번에는 자연수 AB.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요 3차 함수, 야, 이거 그릴 수 있겠다, 그지? 이거 그릴 수 있죠. 그 다음에 2보다 클 때는 2차 함수야. 2차 함수 맞지? 왜냐면 2차잖아, 여기. 그리고, 얘들아, 이런 거 보면 살짝 느낌이 있다고 보면 좋아. 얘들아, 요게 딱 잘 보면 뭔가 특징이 있죠. 2,9를 지나지? B,9도 지나죠. 이해갑니까? 얘는 2,9도 지나고 B,9도 지나죠. 맞지? 그러면 얘가 우리 이제 함수식을 둘 때랑 생각해 보면
아래로 볼록일지 위로 볼록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9라는 값을 가지는 두 점이 2랑 B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볼 수 있잖아. 이해갑니까? 그지? 이해가니? 얘들아, 조금만 개념 잡아볼래? 우리 지난 시간에 함수 둘 때 막 이래 얘기했잖아, 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나면 얘가 알파, 베타, 감마 하고 y는 mx 플러스 n 하고 만나잖아? 그때 fx를 어떻게 뒀죠? 최고차계수 세우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두고 뒤에 직선을 더한다 그랬죠, 이렇게. 이 패턴인 거거든. 그지? 그럼 얘도 똑같은 거야. 이 9라는 놈과 2하고 B에서 만난다 이 말이야. 이해가지? 근데 9는 하필 기울기가 없는 기울기가 0인 직선인 거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제 앞으로는 수식을 보면 상황 자체가 딱 떠올라야 돼. 그래야 문제가 쉽게 풀리겠죠. 되겠니? 자, 어쨌든 그런데 요거 똑같아. 얘들아, 쟤랑 똑같은 말 했대. T랑 만나는 점의 개수가 GT야. 똑같아. 쟤랑. 근데 이번에는 어떤 K라는 점에서 만나는 점의 개수고 그 K보다 조금 작을 때 만나는 점의 개수. 우리 아까 요때 만나는 점의 개수가 지금 3개잖아. 요거보다 살짝 밑에 4개죠. 살짝 위에 2개죠. 약간 그런 문제야. 알겠지? 그래서 얘는 조금 작을 때 자극한, 요건 조금 클 때 우극한. 그래서 이렇게를 더했는 게 9가 되는 점이 한 개만 있대. 한 개만. 딱 하나만. 오직 한 개. 그때 자연수 A, B 합의 최대값을 계산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바로 가겠습니다. 우선 미분부터 할게. 3차를 미분하죠.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을 당연히 미분 때립니다. 그러면 6x의 제곱에 마이너스 6이 되고 얘가 0 되는 지점이야 뭐 뻔하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인 거야. 근데 우리는 2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을 구해야 되거든. 그럼 봐봐라. 잠깐만 좀 이쁘게 그려줄게. 요렇게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잖아. 그러면 이는 어디 있지? 비율관계. 비율관계. 자, 이렇게 싹 긋잖아.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면 2대 1이니까 여기가 2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그려야 돼. 여기서부터.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지? 얘를 우선은 XY축은 잠깐 접어두고 요렇게 그릴 거야. 요렇게. 그치? XY축은 필요하면 그릴 거야. 여기가 2인 거야, 지금. 되겠습니까? 이렇게 됐니? 그러면 함수값이 얘들아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인 상황이고 됐나? 자, 그러면 여기가 얼마죠? 여기가 얼마냐면 요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을 함수에 그냥 쭉 대입해봐.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6 플러스 1이라서 여기가 이제 5야. 얘들아 여기가 y는 5거든. 이렇게 되겠니? 자, 이제 갑니다. 이걸 좀 옆에 쓸게. 여기가 5거든. 자, 이제 갑니다. 2차 함수를 이제 그릴 거야. 알겠니? 2차 함수 그릴 거야. 근데 얘들아 잊으면 안 돼. A는 자연수라고 했어. 그러면 B가 1인 경우 말고는 자, 얘는 어떻게 생겼다고? 지금 이렇게 생긴 거야. 맞지? 그럼 여기 5잖아. 그럼 9가 한 위에 있겠죠. 여기 어딘가 이렇게 y는 9가 있는 거야. y는 9. 이렇게 되겠니? 그래서 y는 9라는 빨랫줄에 2랑 B가 걸려 있는 거야. 이렇게. 됐지? 물론 살짝 상황을 나눠야 될 수도 있어. 왜냐면 B라는 값이 자연수기 때문에 얘가 1이나 2면 2일 때랑 그러니까 2가 큰지 B가 큰지 모르잖아. 근데 막 그거 다 나누지 말고 우선 그냥 해보는 거야. 해봐야 돼. 그래서 그냥 여기 어딘가에 2잖아. 요거는 2가 맞잖아. 그지? 여기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빵구멍은 여기 있고 여기 없는 거죠. 이렇게. 됐지? 그 다음 B가 한 이쯤 있다 하는 거야. 이렇게. B가. 여기가 2잖아. 지금. 됐지? 그래서 함수가 대충 이렇게 있나? 됐니? 그릴 수 있겠어? 2랑 B에서 걸려서 2보다 크거나 같은 좀 큰 쪽만 이렇게 그렸죠, 제가. 쌤, 위로 볼록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자연수라고 했잖아. 이건 양수거든. 아래로 볼록이 맞아요. 되겠지? 이거 자연수거든. 됐죠? 자, 생각한데 잘 봐. 지금 이 상황에서 바로 해보자. 얘들아, 아까 뭐라 그랬나? 어떤 K가 있어. T가 K야, T가 K. 그러면 여기 이렇게 K가 있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K가 있어서 어떤 K라는 점에서 만나는 점의 개수랑 그거보다 살짝 밑에, 그거보다 살짝 위에 다 더한 게 9라 그랬죠. 되겠니? 그러면 여기서는 얘들아 이런 데서는 지금 만나는 점이 하나잖아. 9개라는 게 발생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당연히 접할 때를 생각하는 겁니다. 얘들아 접할 때 볼래? 자, 생각해. 만약에 여기가 K야. 만약에 여기가 K야. 그럼 요거보다 살짝 위에 몇 개? 3개. 요때 몇 개? 2개. 살짝 밑에 몇 개? 1개. 다 더하면 9개? 안 되고. 이해갑니까? 안 되잖아. 그지? 그러면 요때가 K인가? 말도 안 되죠. 요거 밑에는 3개. 요때는 2개. 위에는 없고. 여긴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없다, 그지? 뭐 이상하다, 그지? 이상하네. 없는데? 하나 있어야 돼. 무조건 하나는 있어야 돼. 그러면 얘들아 누가 변하겠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죠. 이건 픽스된 거잖아. 얘가 변해야 돼. 그러면 이 혓바닥 있잖아. 이 혓바닥이 좀 내려오나? 그지? 왜냐면 어차피 이래 생긴 건 맞거든. 그럼 얘가 어딘가로 좀 오나? 이쪽으로 내려오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치? 근데 잊지 마. 얘들아 진짜야. 우리 항상 모든 것들에 결과가 되는 값들은 뭐 할 때? 이렇게 접할 때가 되게 많아. 접선일 때가. 그래서 잘 봐.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느낌이 와. 요 점이 이 녀석의 접선에 맞닿아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해야 돼. 특이점들이니까. 그죠? 그래서 마구잡이로 그리다 보면 결국 이제 3번 요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고 여러 가지를 그리다가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갑니다. 그래서 9라는 점에서 2랑 B에서 걸려 있는데 여기 극소 보여? 얘들아 요렇게 3차 함수의 극소점 있죠, 여기. 요 녀석에 여기는 칠해져 있고 2랑 B라는 값을 이렇게 가지면서 여기 접하나? 요 그림을 탁 만들었잖아. 그러면 이제 K라는 점이 혹시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얘들아 말이 만약에 여기가 K야. 지금 만나는 점 몇 개? 3개. 만약에 살짝 밑에야. 몇 개? 하나. 살짝 위에 몇 개? 5개죠. 5, 3이네. 하여튼 그렇죠. 되겠니? 그래서 여기가 여기가 가능하다, 그지? 여기 가능한 거야. 알겠죠? 그럼 요때는 또 되나? 요때도 확인해야죠. 요때는 지금 몇 개? 4개. 위에는 2개. 밑에는 5개. 더 많죠? 그러면 얘들아 말해. 요 그림일 때 딱 여기 한 군데 있네. 그지? 근데 문제에서 생각해 봐봐라. 개수가 1개인 게 딱 존재한데 그럼 그거는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 그림이 되는구나라는 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어디에 접할 때 얘들아 여기 요거는 좀 지울게. 여기 있죠, 여기가 아까 기억나니? 자, 이 점이 마이너스 1이었죠. 요 점이 1이잖아. 1인데 함수값 요게 1, 얼마냐면 3차 함수에 1을 넣어보면 돼. 여기다 1 넣으면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이거든. 그래서 여기가 y는 마이너스 3인데 요 2차 함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인 거야. 걸려 있으니까. 알겠죠? 이 2차 함수의 최소가 얼마가 될 때 마이너스 3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괜찮죠. 그래서 이제 계산할 거야. 얘들아 계산할 건데 자, 우리 2차 함수의 대칭성 같은 거는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얘들아 이거를 완전 제곱하려고 하면 너무 짜증나지 않을까? 할래? 해도 됩니다. 삶의 의지가 있으면 해도 돼요. 그죠? 근데 2차 함수가 있잖아. 대칭이야. 얘들아 여기가 얼마게? 여기가 얘랑 더한 거 반 나눈 거야. 즉 2분의 b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여기서 함수값이잖아. 그래서 x자리에 얘들을 넣으면 돼. 방금 얘기한 거. 이해갑니까? 이렇게 잡아내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요거 좀 지울게요. (4번) 그래서 함수에다가 2분의 b 플러스 2를 이렇게 대입합니다. 여기다가 그지? 그러면 a 곱하기 2분의 b 플러스 2 마이너스 2
그리고 2분의 b 플러스 2 마이너스 b 이렇게 해서 플러스 9까지 했는 요 값이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되겠지? 오, 쌤, 저거 풀어봐야 AB 모르는 거 아니에요? AB 자연수라 그랬잖아. 그지? 수식에서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잡아내는 거야. 부정방정식처럼. 알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A 곱하기 이거 통분한데 2분의, 요거 올라가면 B-2죠. 곱하기, 갈로. 그 다음에 요거는 위로 올라가면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2. 요렇게 되고, 요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12가 되거든. 됐죠? 그래서 얘랑 지금 부호가 반대잖아. 마이너스 하나 뽑아내고 절로 보내. 그리고 분모의 4를 절로 보내. 그러면 A 곱하기 B-2의 전체 제곱. 요 값이 48이다. 요게 나와. 됐지?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AB가 있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AB 합의 최대값을 물었거든?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AB 중에서 합이 제일 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 근데 얘들아, 요 A가 예를 들어, 요게 얼마고 요게 얼마인가 잡아내면 되거든? 그럼 예를 들어, 얘가 지금, 16 곱하기 3이잖아. 알겠니? 그래서 얘가 16이고 얘가 3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충분히. 그지? 그러면 A 값이 3이고 요 녀석이 4면 되거든. 그래서 B는 6이고 뭐 이런 게 가능한 거야. 이해가니? 그지? 아니면 얘가 또 얼마고 이렇게 가능하겠죠. 뭐 이게 제곱수잖아. 이게 제곱수니까 얘가 6이고 얘가 6은 뭐야? 10이고 얘는 4다. 그러면 얘가 10이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이 지금 자연수니까 최대니까 큰 것만 할게. 그러면 얘가 4고 이래 할 수 있잖아. 됐지? 근데 밑에 다 봐봐. 택도 없지 아직 합에. 그래서 잘 보면 이게 보여야 돼. 얘가 48인 거야. 앞에가. 그러면 요게 얼마면 돼? 1이면 되잖아. 그래서 얘가 48이고 얘가 3. 요렇게 되면 합이 엄청나게 크다, 그지? 더 이상 큰 건 없을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얘들의 합이 51이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이게 최대가 될 겁니다. 할 수 있겠죠? 되겠지? 자, 이 문제의 은근히 핵심은 이거대. 요 2차 함수 보여? 얘들아, 요 2차 함수를 딱 보자마자, 아, 이 노도 9고 B 노도 9네? 아, 그러면 9라는 값에 2랑 B가 걸려있는 이런 상황. 만나는 점, 이런 거구나. 요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필기 잘해봐. 이거 수능 문제야. 좋은 문제입니다. 이게 전부 다 사고력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요즘은. 아, 쌤이 원래 예전에 531이라는 학원에 있었거든. 거기서 뭐 나름 부원장으로 하다가 이거 좀 분위기 안 좋은데 싶어서 나왔습니다. 요새 분위기 안 좋던데. 나오기 잘한 것 같아. 괜찮겠네, 이거. 몰라. 관심 없습니다. 예. 넘어갑시다. 사실 그 학원에 이제 원장이 쌤 친구입니다, 친구. 친하진 않고. 옛날에 이제 고등학교 같이 다녔던 친구인데. 많이 싸웠죠. 내가 원래 이게 살면서 싸운 적이 잘 없는데, 좀 많이 싸웠다. 많이 싸웠죠. 뭐 싸운지 궁금하지? 싸운 얘기 제일 재밌잖아, 원래. 뭐, 그냥 서로의 이익이 안 맞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거긴 한데, 좀 많이 싸웠어. 약간, 쌤도 옛날에 학원에 원장을 했거든. 나도 이제 학원을, 내가 이제 꾸려봤죠. 물론 뭐 그렇게 잘 되진 않았어. 잘 되진 않았는데. 근데 그때부터 알던 사람이라서, 이렇게 보는 눈이 이제 좀 비슷할 줄 알았는데, 뭔가 이제 하다 보니까, 뭔가 조금 안 맞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더라. 뭐 다 지난 일이긴 한데. 약간 에피소드를 알려주면, 뭐 욕을 하는 건 아니야. 욕을 하는 건 아니지. 에피소드야. 설명을 한 거야. 우리끼리니까, 유튜브에 올라가나? 뭐야, 누가 보겠어? 자, 설명을 한 거야. 아니, 그 설명할 수 있잖아. 고등학교 1학년 예비고. 그때 주제가 이거였어. 서울, 범어동에 있는 여기 이제 학군지에 있는 학교를 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저 바깥에 있는 학교를 가는 게 좋을까? 뭐, 요런 관심, 근데 사실 별로 의미 없는 건 여러분 느끼지?
안 오는 게 낫죠, 여기. 근데, 어쨌든 그런 설명을 하는데, 이제 준비를 많이 했죠, 쌤이. 막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이게 내가 이제 서울대를 옛날에 합격을 했다가, 쌤이 서울대를 이제 자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학력은 서울대가 아닌 거죠, 결국에는. 근데 뭐, 남들이 서울대 출신이냐고 하면 서울대 출신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기도 하고. 근데 내가 합격은 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서울대는 합격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뭐, 이딴 소리도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약간, 내가 이제 뭐, 진짜 프로필에는 이거 안 적는데, 설명회잖아. 설명회니까. 처음 보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와. 그날 70명 왔어. 이거보다 더 큰 교실에 그 옛날에 531 그 큰 교실 알지? 거기에 꽉 찼단 말이야. 너무 꽉 차가지고, 거기 막 자리 막 더 만들어가지고 막 꽉 찼거든. 그래서 약간 이제 좀 가오를 좀 부려보려고, 그 PPT, 그지? 빔 프로젝트를 딱 쏘가지고 이제 앞에 이렇게 화면 하잖아. 여기 이제 어줍지 않게 이제 찍은 내 사진 하나 하고, 그지? 그래도 사진 잘 났더라. 사진 하고, 여기 이제 서울대학교 합격이라고 이래 적으려고. 뭐, 나쁜 건 없잖아. 저 사람이 서울대 합격한 사람이구나. 그게 부모님한테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걸 딱 적으려고 했는데, 혹시나 나는 이게 조금 그랬던 거야. 졸업하진 않았잖아. 근데 이걸 이제 쓰면 합격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혹시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 절대로. 근데 원장님 입장에서는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그때 내가 부원장이니까, 원장님한테 이제 물어본 거지. 혹시 쓸까? 뭐, 네가 싫으면 안 쓰고, 그냥 네 생각 어떻노? 이러니까, 자기는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그럴 수는 있잖아. 당연히, 그렇구나. 나는 이제 속으로, 이게 졸업한 게 아니니까. 그지? 굳이 써봐야, 남한테 괜히.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자기가 경북대 나왔는데, 네가 서울대를 쓰면, 내 위치가 좀 별로지 않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너무 놀랬어.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상관이 있는 건가? 결국, 너가 내 밑이니까 학력도 미치어라.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어. 그래서, 그때 너무 충격이었어. 그래서 설명을 하는 내내 그게 막 생각이 나. 뭐지, 그게? 그 마인드가 뭐지? 약간 이해가 잘 안 되지 않나. 나도 이해가 안 갔어, 그때. 약간 이제 그런 식이 좀 있겠지. 뭐, 자기 자격지심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가,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가치관이 다른 거지. 가치관이 다르니까 내랑 가치관이 안 맞는 거야. 나는 만약에 내가 원장이면 내 밑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서울대 수학과 나왔다. 나는 그냥 너무 잘해줄 것 같거든. 왜냐면 이 사람이 나한테 돈 벌어주는 기회가 되는 거 아니야, 결국. 아니야? 어쩌나, 이 사람이 이렇게 가가지고 애들을 다 모아줄 거 아니야, 열심히 수업하면. 좋잖아. 실력도 있고, 만약에. 그럼 얼마나 좋아. 난 되게 오냐오냐 할 것 같은데. 이게 아니구나. 얘는 아니구나. 뭐 이런 걸로. 그런 걸로 막 싸워. 정말 유치하지 않나? 별것도 아닌데,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난 또 그대로 기분이 나쁜 거야. 아니, 왜? 그게 중요한, 내를 뽐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쓰는 건데. 그게 왜 그래 생각하지, 너는? 막 이러면서 막. 둘이 막 이렇게 싸우고 막. 제가 어리석네요. 네. 아직 쌤이 부족하네요. 네. 그래서 나는 또 느꼈습니다. 친한 친구랑은 사업하지 마세요. 절대로. 절대로 일을 같이 하면 안 돼. 정말 친하잖아. 둘이 친하잖아. 앞으로 일은 하지 마. 놀아라. 알겠지? 같이. 친구랑 사업하면 항상 뭔가 트러블이 있어요. 안 좋아, 안 좋아. 친구를 잃는 거죠. 자, 이거는 뭐 약간 그냥 뭐 그림만 잘 그리면 보이는 정도일 수도 있어. 자, 81번입니다. fx라는 함수는 3참수. 이건 그릴 수 있네. 이거 뭐 금방 그리죠, 이제. 자, 이거 보입니까? 얘들아, 이거는 직선인데 어디를 지나죠? 2,2를 지나죠. 아까 우리 2차 함수를 해석하듯이 똑같은 거 아니야? 2,2를 반드시 지나죠. 자, 근데 얘들아, 이거 많이 봤니? 요거 뭐야? hx라는 함수를 볼래요?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으면 fx입니다. 밑에 거 fx보다 gx가 크잖아? gx입니다. 함수값이 큰 놈을 모은 함수죠. 알겠지? 그래서 함수값이 크거나 같은 거를 함수값이 한글로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많이 해봐.
크거나 같은 함수의 모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그 hx와 또 i는 k다, 또 근마다, 또 얘랑 서로 다른 네 점에서 만난대. 그런 게 존재를 해야 돼. 그러려면 요 a는 어떤 범위에 있겠니? 라고 묻는 겁니다. 됐나요? 자, 바로 갈게요. 함수로 미분합니다. fx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12가 되는데 얘가 0 되는 지점이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겠죠. 자, 바로 그려도 되죠. 충분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이쁘게 그려야 될 것 같아. 왜냐면 기울기 범위를 물었잖아. 그래서 얘들아, 요거 말이 요거 홀수차만 있지. 원점 대칭이야. 그지? 굳이 얘기 안 해도 알겠지? 얘는 원점 대칭입니다. 홀수차만 있잖아. 적어줄게. 홀수차만. 그러면 얘를 막 이쁘게 되게 막 그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원점 대칭이라는 정도만 알고 이렇게 그려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됐니? 뭐 값은 나중에 따지지 뭐. 그래서 마이너스 2라는 녀석과 2라는 녀석이 극대극소인 점이 된다는 거. 되겠죠? 아, 근데 이제 뭐 직선의 위치를 알려면 요거 좀 찍긴 찍어야겠다.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여기다 쓱 넣어보면 24에다가 8을 빼니까 여기 16입니다. 16. 되겠죠? 그러면 2,2라는 점은 아주 여기 붙어 있겠죠. 2,2라는 건 비율로 따지면 상당히 x축에 가까이 있는 요 점입니다. 됐나요? 자, 이제 이 점이 있거든. 이 점이 있는데 기울기가 아직 안 정해져 있거든. 기울기를 딱 정했을 때 예를 들어 요렇게 대충 아무거나 하나 그렸어. 이렇게 그렸어. 됐니? 그러면 이제 fx랑 gx라는 함수의 함수값이 크거나 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크거나 같은 애를 모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다가 그지? 함수값이 큰 거를 길로 따라가면 돼.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거야. 됐지? 한번 딱 그려봤어.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K를 꺼볼까? 얘들아, K. K. 한번 껐는데 만나는 점이 4개가 있어야 돼. 4개. 그래서 이거 굳이 안 그려봐도 되겠지? 눈으로 봐도 되겠지? 룰루룰루 했는데 없는데? 없죠. 없습니다. 없죠. 아, 그러면 기울기가 이런 상태가 아닌 건가? 그치? 그래서 얘들아,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무리 꺼서 이렇게 껐을 때 최대가 되는 거는 3개밖에 없잖아. 4개는 존재하지 않거든. 그럼 어디지? 라고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기울기를 살살살살 돌려보는 거야. 그래서 어디 갔노? 여기 지나야죠. 기울기가 음수가 되게 한번 그려봤거든, 쌤이. 이렇게. 그러면 이번에는 자,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할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죠. 되나요? 됐지? 이게 직선의 기울기를 약간 음수 쪽으로 가지고 살짝 갔더니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버렸거든. 됐니? 이제 K를 한번 꺼볼래? 어딘가에? 4점이 있니? 있습니다. 어디? 여기 있네. 하나, 둘, 셋, 넷. 4개죠. 됐나요? 자, 요 그림을 우리가 캐치를 했다면 이제 느낌이 있다고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범위거든. 범위잖아. 그러면 기울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우선은 요거를 조금 더 작게 만들어 볼래? 기울기 조금 더 작게 만들어 봐. 어디 지날 때까지인가? 보면 요점 보입니까? 극대점. 얘들아, 발이 요점에 살짝 왼쪽 지나잖아? 그러면 요 위에 요 부분이 있죠. 호입자, 요게 위에가 살짝 있잖아. 요거. 그래서 만약에 한 요쯤 아주 근방에 아주 가까이 꺼볼래? 이렇게 됐잖아. 만약에 직선이. 그래도 K를 여기 끄면 4개인데 되겠니? K를 아주 가깝게 이렇게 끄면 하나, 둘, 셋, 넷 되잖아. 이해 가나요? 그런 생각이 딱 들어야 돼. 여기서 극대를 지날 때, 그지? 극대를 지나면 되나? 지나면 안 되나? 라는 생각하는데, 극대를 지나버리면 4개가 아니죠. 보입니까? 다시
함수가 이렇게 있거든. 직선이 만약에 요 극대를 딱 지나잖아. 탁 지나버리면 함수가 이렇게 되거든. 됐지? 그러면 크거나 같은 거를 모으면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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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잇이 됩니다. 그럼 4개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결국 여기가 중요한 거죠. 여기가 위로 엠보싱이 뽕 한번 있어야 돼, 여기서. 그래야 4개가 되죠. 두두두둑. 이해갑니까? 됐지? 자, 봐봐. 요거보다 살짝 내려오면 이렇게 있잖아. 요 점이 한 요쯤이 요 극대 말고 살짝 왼쪽을 지나. 살짝 왼쪽을 지나거든, 이렇게. 그러면 크거나 같은 부분을 이렇게 모으면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K를 쎄 끄면 4개거든. 요 느낌. 알겠습니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요 극대점 지날 때보다 기울기가 더 살짝 커야 돼. 살짝 커야 돼. 됐지? 그리고 언제까지 되나? 생각했는데 우리 좀 전에 이거 양수일 때 해봤지? 요때 안 됐잖아. 그러면 기울기가 0일 때를 한번 볼 거야. 자, A가 0인 거야. 기울기가 0이면 얘가 이제 이렇게 되다가 기울기가 0이 돼버리면 요 점에서 기울기가 0이죠. 이렇게 갈 거거든. 그러면 크거나 같은 부분만 모으면 오이자, 후이자, 오라차차 이렇게 됐죠. 됐지? 맞니? 크거나 같은 함수 2개가 함수값이 크거나 같은 부분만 모으면 이래 되죠. 그럼 여기 끄면 4개 안 나오지? 그지? 근데 잘 봐. 요 초록색이 기울기가 살짝만 0보다 작아져 봐. 그지? 여기서 살짝만 들어 올려 봐봐.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되잖아. 네? 되나요? 그죠? 미치겠다, 그지? 살짝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래 되고, 이래 되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겠죠? 되겠니? 그러면 여기 싹 하면 4개 돼. 이해가면? 가야 되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4개제. 그래서 결국에 기울기 A가 기울기죠. 0보다 작아져야 됩니다. 0보다 작다. 요게 나오고, 요거는 이제 여기서 판단하는 거는 결국에 극대점을 지날 때보다 기울기가 크다. 알겠지? 극대 지날 때보다 A가 크다.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극대점을 지날 때 있잖아. 요 극대점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2,16이었지? 그래서 마이너스 2,16을 직선에 대입합니다. 밑에 직선에 여기다가 여기다가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이 값이 16이 되겠죠. 그래서 넘기면 마이너스 2분의 7이 나옵니다.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i지 2분의 7 맞네. 2분의 7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의 답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7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아야 돼. 이게 답. 네. 알겠습니까? 집에 가서 이렇게 스케치 해봐. A4 잔당 딱 갖다 놓고 여러 개 그려봐. 그래서 그게 익숙해져야 돼. 지가 손으로 안 해봤는데 문제를 보면 보이니? 당연히 안 보이죠. 저는 이거 몇십 년 해봤습니다. 맨날 그려서.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거죠, 슬슬. 여러분도 그리다 보면 나중에 보여. 있지? 한번 그려봐. 아이고, 이거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문제 하나하나가 너무 많다, 야. 얘들아, 중요한 문제 위주로 우선 조금 뛸게. 84번은 나중에 해보고 물어봐. 85번 하자. 재작년 수능 객관식 킬러입니다. 무지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근데 그 개념만 잘 잡으면 해볼만해. 85번. 15번이 제일 어렵다 그랬죠? 이때 요게 어려웠습니다. 한번 해보자. 자꾸 해야 돼. 어려운 거 자꾸 해야지 늘지.
미분이 원래 어렵대. 얘들아, 수투에서 제일 힘든 파트가 여기야. 미분 활용. 아니, 수능 전체로 봤을 때도 제일 어려운 파트가 여기야. 자, 시간 관계상 빨리 읽고 같이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문제 갑니다.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3차함수죠. 저기 있는 저 3차함수고. 그 다음에 얘는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인 2차함수랍니다. 얘는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인 2차함수. 이렇게 생긴 2차함수. 알겠죠? 근데 요 녀석이 우선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대. 미분 가능하대. 되겠지? 그 다음에 이 방정식 막 미분해놨다, 그지? 얘를 미분해놨는 방정식인데 심지어 곱해놨죠? 그러면 어쨌든 이 방정식의 실근이 4개래. 야, 그랬을 때 얘를 구해봐라, 이런 겁니다. 자, 우선은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 얘들아, 함수가 미분 가능이라는 말은 도함수가 연속이라는 거야. 잊으면 안 돼. 알겠지? 미분했는 게 연속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혹시 기억나니? 얘들아, 미분 가능할 때 우리 요거 미분하고 0 집어넣고 같다 하지. 그게 도함수가 연속이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미분 가능이라는 것은 물론 수식적으로도 알아야 되지만 도함수가 연속이다. 요렇게도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기억해. 잊으면 안 돼. 그래서 쟤를 미분하는 거야. 얘들아, 쟤를 미분하면 3x제곱에 더하기 2ax에 더하기 15 이 참수가 하나 나오죠. 도함수가. 그 다음에 얘는 미분하면 당연히 f'x인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이 참수라고 그랬잖아. 그럼 얘 미분하면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 나오겠죠. 얘는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인 거야. 그지? 기울기 음수인 직선인데 얘들이 연속해야 돼. 알겠지? 그러면 당연히 어디서 연속하겠니? 0에서 연속이죠. 0 아니면 다 미분 가능한 함수들이잖아. 그래서 2차 함수랑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 x는 0에서 연속하면 얘는 이제 미분 가능이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야, 지금 벌써. 여기까지 갑니까?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넘어가는데 와,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릴 거야. 그러면 결국에 내가 지금 뭘 그리냐면 gx를 그리지 않고, 얘들아, gx 안 그리고 g'x를 그릴 거야. 이거를. 왜냐면 문제에서 이렇게 묻고 있거든, 지금. 이해가니? 요걸 물었으니까 g'을 생각할 거야. 그러면 g'x라는 함수가 여기 그려질 건데 아직 막 모르는 건 너무 많다. 뭐 하나는 안 해. 0,15. 그지? 0,15를 지나는 건 알겠죠. 근데 얘가 여기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지 뭐 A의 부호도 얘기 안 해줬잖아. 그지? A가 그냥 3루트5가 아니라는 것만 얘기했지 뭐 말도 안 했지. 근데 잘 봐. 문제에서 어떤 방정식을 원했죠? G'X 곱하기 G'X-4가 0 이 방정식을 말했잖아. 그러면 얘가 0 된다는 것은 내가 지금 그릴 이 G'X가 X축하고 만나는 교점이죠. 이해갑니까? 지금 내가 그려야 될 이 함수, 요 녀석의 X축과 만나는 교점, 근이잖아. 알겠지? 그래서 G'X가 0 된다 이 말은 X축과의 교점이고, 그리고 그 X축과의 교점이 뭔가 있겠죠? 있으면 얘는 뭐야? 그 X축과의 교점이, 그죠? 요 녀석은 4만큼 평이동했잖아. 그 함수를. 그지? 그래서 G'X-4는 제로. 요거라는 뜻은 결국에 잘 봐. 이 녀석의 X축과의 교점이 만약에 알파라 하자. 그지? 그래서 잘 봐. 얘가 바로 이 교점이라고 하잖아. 이면 요 녀석의 근은 알파 플러스 4가 돼. 그지? 이면 알파 플러스 4가 이 방정식의 근이 되겠죠. 자, 이쁘게 다시 한번 정리할게. G'X는 0이라는 녀석의 근이
알파이면 G 프라임 알파가 0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G 프라임 X-4는 제로의 근은 뭐가 된다? 알파 플러스 4가 돼야 돼. 그래야 여기 알파 플러스 4를 넣었을 때 얘를 만족하죠. 이해 갑니까? 그래서 얘가 근이 하나 있잖아. 그럼 자동으로 4 더한 놈이 근이 돼버린 거야. 예? 다시. 요거. 얘가 0 되는 게 만약에 있잖아. 알파가 있잖아. 그러면 요 방정식의 근은 그거보다 4를 더한 게 근인 거야. 알겠지? 근데 그렇게 되는 게 4개래. 근이 4개래. 그 총 합해서 근이 4개래. 그게 무슨 뜻이지?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봐. 이제 생각하는데 이거 어렵다.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를 그려야 돼. 근데 근은 있긴 있어야 되잖아.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2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잘 봐. 2개 있다 하자. 왜냐면 보통 2개 많잖아. 이렇게. 만약에 이래 있어. 그럼 발에 얘가 근이죠. 얘도 근이죠. 되겠지? 그러면 얘가 근이고 얘가 근이다. 만약에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다 하자. 알겠지? 그러면 알파가 근이면 자동으로 누가 근이다? 알파 플러스 4가 근이야. 베타가 근이잖아? 자동으로 누가 근이다? 베타 플러스 4가 근이야. 그러면 요 상황 때문에 근이 4개 나왔네 벌써. 4개 나왔지? 근데 얘는 기울기가 무슨 음수인 놈이고 연속이 돼야 돼. 그럼 요즘 지나야 되거든? 그러면 이렇게 지나버리잖아? 기울기가 음수가. 그러면 여기 근 또 있어. 감마 이렇게. 예? 그럼 발에 얘가 근이고 얘가 근이고 얘가 근이면 알파 플러스 4도 근이고 베타 플러스 4도 근이고 감마 플러스 4도 근인데 그럼 6개인데?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갑니까? 근데 4개래. 무슨 뜻이겠노? 무슨 뜻일까? 바로 얘가 알파잖아? 얘가 알파 플러스 4인 거야. 그리고 얘는 알파 플러스 8이 돼야 돼. 요 간격이 4만큼 떨어진 거야. 다. 그럼 발이 우선은 이렇게 3개가 근이잖아. 그러면 알파가 근이면 알파 플러스 4가 근이잖아. 근데 얘는 이미 근인데. 이해 갔어? 베타가 근이면 베타 플러스 4가 근이잖아. 근데 얘는 이미 근이거든.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나온 놈은 감마 플러스 4만 나오는 거죠.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결론이 이거야. 결론이 여기 어떤 근이 있는 거야. 이렇게. 여기 15고. 근데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알파 플러스 4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도 있는데 요거는 여기서 또 4를 더한 알파 플러스 8이 근인 거야. 알겠니? 그러면 알파랑 알파 플러스 4랑 알파 플러스 8이 기본 근이죠, 지금? 여기에 근이잖아. 왜냐면 지금 얘는 G'X거든. 됐지? 그러면 요 평행 이동한 방정식 때문에 알파가 알파 플러스 4가 근이고 알파 플러스 8이 근이거든. 근데 얘 때문에 알파 플러스 4가 근이죠. 얘 때문에 알파 플러스 8이 근이죠. 얘 때문에 알파 플러스 12가 근이거든. 근데 어차피 겹치잖아. 그러면 서로 다른 근은 4개잖아. 그지? 이렇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를 구할 거냐면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얘들아 잘 봐래. 요 간격이 얼마라고? 4죠. 그래서 이 이차함수에 두 근의 차가 4야. 알겠지? 이따가 공식 적어줄게. 두 근의 차 있지? 두 근의 차가 지금 4인 거야. 이걸 가지고 A를 구할 수가 있어. 차를 아니까. 되겠지? 그래서 3x의 제곱에 플러스 2ax에 플러스 15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 두 근의 차가 4야. 이따가 적어줄게. 주근의 차공식은 절대값 A분의 루트 D야. 그래서 요거 제곱하면 4A 제곱이고 빼기 4AC 하면 180 이렇게 돼. 그래서 이 값이 4가 돼야 돼. 그러면 여기 안에 값이 144가 돼야 돼. 4A 제곱에 마이너스 180이 144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4A 제곱은 넘기면요 324가 돼서 A 제곱이
81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A 값은, 얘들아, A가 양수계, 음수계? 양수계, 음수계? 얘들아, 빨리 축이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A죠. 근데 그 축이 여기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A는 양수입니다. 그래서 A는 9가 나와요. 됐습니까? 그래서 끝났다. 왜냐면, 안 끝났다. 안 끝났대. 그래서, 그지? A가 9거든. 그지? A가 9면, 자, 여기다 9를 넣어볼래? 자, 마지막 마무리 들어갈게요. 그래서 3번, A에 9를 대입하면, 주어진 이차 함수가 3x제곱에 플러스 18x 더하기 15인데 3으로 약분할게. 그러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는 0이라서 인수분해하면 x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5가 나와. 됐지?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1인 거야.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5인 거야. 그지?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5인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5야. 이해가? 그치? 그 다음에 이거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죠. 4 떨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3이다. 그지? 3. 됐지? 그래서 이 직선 있죠? 이 직선이 여기 3,0을 지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는 0,5잖아. 15잖아.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도 나와버려. 이해 가셨어? 되겠지? 자, 그래서 갑니다. 마지막 마무리 좀 할게요. G-1이랑 G2를 구해야 되죠. 그럼 우리는 결국 얘를 구해야 돼. 이거를 구해야 되거든. 그러면 A는 구했지? A는 구했잖아. 어디 구했는데? 9. 얘가 9인 거야. 이건 됐어. 근데 얘가 문제죠. 얘는 지금 F를 미분한 거 있잖아. 요거는 구할 줄 알잖아. 왜냐면 이 직선이니까. 그래서 F'X 있지? F'X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5다. 그래서 마이너스 5x 플러스 15인데 여기서 fx를 구해야 되거든? 그러면 이걸 적분하셔야 됩니다. 쌤, 왜 미분 파트인데 적분 나와요? 이거 수능 문제예요. 적분 잠깐 들어가도 되잖아. 얘들아, 이거 적분합니다. 적분하면 fx는 마이너스 2분의 5x 제곱에 플러스 15x에 함수가 연속이죠. 연속입니다. 그래서 0,7을 지나줘야 돼. 알겠지? 연속이니까. 그래서 더하기 7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 7은 x는 0에서 연속,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잖아. 연속. 그래서 문제에서 G2 있죠? 얘들아, G2는 범위에 따라서 요 F2가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2를 넣으시면 돼. F2랑 같으니까 마이너스 10 플러스 30 플러스 7 되거든. 그러면 27이 되고 G에 마이너스 2를 넣을까? 얘들아, 마이너스 2는 저기도 마이너스, 요다 마이너스 2 넣으면 되죠. 됐지? A는 9대. 그래서 마이너스 8에다가 4, 9, 36 마이너스 30 플러스 7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13에다 8 빼니까 5가 됩니다. 두 개 더하면 32가 답이에요. 장난 아니죠?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이때 이거 진짜 많이 틀렸어요, 애들. 정말 많이 틀렸어요. 재작년 수능 객관식 킬러입니다. 제일 어려웠던 거. 알겠지? 자, 한 번만 다시 하자. 있잖아. 미분 가능이라고 했는데 막 수식으로 잡지 말고 찍으세요. 도함수가 연속이라는 사실. 그걸 기억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주어진 함수를 미분한 도함수에서 생각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연속이기 때문에 여기 이어져 있어야 되거든. 그리고 자, 이거 어렵다, 그지? 이거 적어줄게. 잘 봐. 이것도 하나 필기해. 우리가 여기다 필기해줄게. 여기 내용이 원래 정석이 이거야. 뭐냐면 첫 번째, fx는 0의 근이 있잖아. 근이 알파 베타야. 아니 뭐 3차까지 잘 안 나와. 이거는 내가 이때까지 본 모든 문제가 거의 2차였어. 그지? 이면 f 안에 ax 플러스 b가 들어간 요 녀석의 근, 요거의 근은 얘가 알파가 되고 얘가 베타가 되는 x 값이야. 알겠지? 그래서 ax 플러스 b가 알파가 되고 베타가 되는 x 값, 얘가 바로 근인 거야. 이다. 즉 x는
A분의 알파 마이너스 B, A분의 베타 마이너스 B야. 그래서 쌤이 아까 뭔 얘기했노? 봐봐. 그래서 저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요거의 근이 있잖아? 그러면 요거의 근이 알파인 거야. 그럼 얘 근은 요거가 알파가 되는 x인 거지. 그래서 알파 플러스 4야. 아, 그러면 어떤 근이 있으면 거기다 4 더한 게 또 근이구나. 그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전체 4개잖아. 4개니까 이렇게 3근이 존재하고 4씩 더했는 게 중복이 되면서 여기 하나 더 생기는 거야. 그래서 총 4개가 되는 거죠.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적자. ax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2차 방정식이죠. 요 녀석의 두 근의 차. 이거를 굳이 수식으로 쓰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절대값. 요거 공식 외워래.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야. 루트 d. 외워래. 이거 안 외우고 그냥 계산하고 있으면 시간 낭비야, 시간 낭비. 되겠죠? 그래서 아까 쌤 기억나? 요 길이가 4잖아. 이게 두 근의 차인 거야. 이 길이가 4잖아. 이게 두 근의 차잖아. 그래서 요 2차 함수의 두 근의 차가 4인 거지. 그거를 수식으로 잡아내서 A를 구했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공식입니다. 알겠죠? 자, 아주 중요한 문제겠죠? 재작년 수능 문제 15번이니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남은 거는 조금 이제 라이트한 거 몇 개만 하고 갈게요. 자, 넘어가자. 87번 봐봐. 작년 수능 문제다, 야. 19번이다. 19번은 3점이지만 그래도 주의 깊게 봐야 될 문제죠. 그래서 87번이니 7번 한번 풀어보고 한번 풀어보세요. 다녀오세요. 네.
자, 87번입니다. 요거는 뭐 여러 가지 수식을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프를 좀 자세히 그리면 돼. 그래프 개형을 자세히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함수 얘를 미분하죠. 그러면 6x제곱에 플러스 6x에 마이너스 12가 돼서 0 되는 녀석은 6으로 약분하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인수분해해서 x가 마이너스 2랑 1이구나 이렇게 잡아내고, 자 3차를 이렇게 그리는데 문제에서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잖아.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는 맞죠? 그 다음에 여기가 1인 거잖아. 그러면 2는 어디? 1은 어디? 잘못 썼. 1 있죠. 2는 어디 있지? 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정확하게 잘 잡아. 이렇게 쓱 접선을 끄면 자 2대 1이죠. 근데 요 길이가 지금 3이거든. 그러면 요 길이가 2분의 3인 거잖아. 그러면 얘는 여기가 2.5가 돼. 알겠지? 그러면 2는 한 이쯤 있겠다. 그지? 이쯤. 그래서 문제에서 마이너스 2에서 2까지가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근데 얘들아 말해. 이게 뭐야? K라는 상수와 마이너스 K라는 상수.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K가 있고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K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되겠지? 그래서 K랑 마이너스 K를 이렇게 잡아줬잖아. K랑 마이너스 K를 이렇게 잡아서 요 범위 안에 있으면 되거든 이라는 뜻이야. 근데 얘의 최소야, 최소. 그러니까 K가 조금 작아도 되잖아. 그래서 가장 작은 K는 얼마일까? 이렇게 묻는 건데, 자 조심해야 될 거, 얘들아 이 K랑 마이너스 K는 0의 대칭입니다. 얘는 Y는 0의 대칭이죠.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건데, 그래서 이 점의 좌표들을 좀 자세하게 보셔야 돼. 그래서 요 점이 마이너스 2콤마잖아.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돼. 그럼 마이너스 16에 플러스 12 플러스 24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36에다가 16을 뺐으니까 21을 빼면 10이죠. 12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12야. 되겠지. 그 다음에 누굴 봐야 돼? 당연히 최소로 봐야죠. 요걸 봐야죠. 요걸. 요 점이 1콤마잖아. 그지? 1콤마 여기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야. 되겠어?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이 노란색 두 개 안에 저걸 포함시켜야 되거든? 그러기 위한 최소의 양수 K인데 얘랑 얘는 0에 대칭하잖아. 그지? 근데 요 점은 마이너스 15고 요 점은 10이지? 그럼 K가 최소는 얼마가 돼야 돼? 15가 돼야 됩니다. 이해갑니까? 12가 되면 얘는 딱 붙지만 요거는 여기 있잖아.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K 최소값은 바로 15가 된다는 겁니다. 되겠니? 자, 그 다음에 요거 내용을 좀 정리해주고 싶은데 지금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해드릴게. 그냥 한번 문제 보자. 근데 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저는 믿고 싶은데요. 자, 문제 갑니다. 위치 나옵니다. 오랜만이죠. 우리 위치를 미분하면 뭐?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뭐? 가속도.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는 거. 그래서 위치가 이렇게 주어진 수직선을 움직이는, 수직선 위에 운동을 하고 있는 점이 있단 말이야. 근데 운동 방향이 바뀌는 점. 이때. 알겠니? 운동 방향이 바뀌는 점이 있는데 그 점에서 가속도를 구하라. 이런 겁니다. 얘들아, 이거 나름 재작년 수능 4점짜리대. 이게 왜 4점짜리지? 이해가 잘 안 되긴 한데. 11번이잖아요. 그죠? 살짝 이해 안 되긴 하네요. 얘들아, 운동 방향이 바뀌는 점은 누가 어떻게 되는 거지?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점입니다. 왜냐면 속도가 양수면 이쪽으로 간다는 뜻이야. 속도가 음수면 이쪽으로 간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속도가 부호가 바뀌는데 얘들아, 당연히 연속적인 운동을 하겠지. 갑자기 푹푹푹 이건 아니잖아. 연속적인 운동을 하니까 속도가 0 되고 부호 바뀌는 점을 말하는 거야. 정확하게 하지. 정확하게. 뭐든 정확하게. 속도가 0이 돼야 돼. 왜? 부호가 바뀌려면 0이 돼야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x를 미분한 거야. 그렇죠? 이런 표현 오랜만에 써도 되겠니? x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뜻이죠. 얘가 바로 속도입니다. 그러면 미분하면 3t의 제곱에 마이너스 3t에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얘가 0이 되면서 부호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 그래서
0이 되는 점을 구하면 t-2에 t 플러스 1이 0 된다. 쌤, 0 되는 거 2개 나왔는데요. 얘들아, 시간은 음수가 될 수가 없죠. 과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운동에서는 시간 음수는 빼는 겁니다. 그래서 2가 되겠네. 그럼 뻔하지. 뭐 확인해 볼 필요도 없어. 0 되는 지점 하나 나왔잖아. 답이겠죠. 그래서 거기서 가속도죠. 가속도는 속도를 다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 이게 가속도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미분해. 요거를. 그러면 6t에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여기다가 2를 탁 대입하면 얘는 9가 나오죠. 답입니다. 할 수 있겠지.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완벽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잠깐 공지사항이 있거든. 선생님이 많이 생각해 봤는데 다음 주는 우리가 요 미분이 조금 남았거든. 뒤에 킬러 남았어. 알겠지? 물론 뭐 필요한 내용은 조금 더 있는데 킬러 남았거든. 그래서 다음 주는 월요일도 목요일도 미분 킬러 몇 개 하고 남는 시간은 첨사 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진도가 좀 빨라. 내 일부러 뺐거든. 내만 빠르지? 네. 내만 나가고 있는 건 아니지? 일부러 진도 좀 나갔어. 3월 26일 날 우리 3모를 치는데 범위가 확통 1단원까지거든. 지금 우리 미분 끝났잖아. 그러면 적분 앞으로 3시간. 그리고 확통 2시간 하면 끝나. 이거 충분히 맞출 수 있거든. 지금 이제 2월이잖아. 그래서 다음 주 월목은 요 미분 킬러 하고 남는 시간은 많이 좀 해서 첨사 가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쌤 저는 첨사 갈 게 좀 많은데요 라고 하면 좀 일찍 오세요. 알겠죠? 다시 다음 주 목요일 날 4시 반이잖아. 요 앞에 와도 돼. 좀 일찍 오면 더 해줄게. 그거는 선택이십니다. 강요는 아니고. 강요는 아니지만 많으면 와야 된대. 강요인데? 어쨌든 그래. 알겠죠? 그래서 첨삭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목요일 둘 다. 그래서 첨삭 좀 하고 너무 좀 지겨우면 이제 문제 몇 개 풀고 오고. 그치? 어쨌든 미분까지 끝내자. 다음 주까지 미분 끝까지 하는 거. 요게 바로 목표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쌤이 다음 주는 그 특강이 없거든. 아침 특강이 없어가지고 약간 여유가 있어서 같이 합시다, 우리.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가서 테스트 치고, 못 치시는 분은 가지고 가고, 혜원이는 지금 당분간 못 치는 거죠, 1대 맞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가서 치세요.